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아침 6시 44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쯤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때까지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때 가봐야 되겠죠. 저는 알고 싶은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사물 전체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요. 보시다시피 이제 회사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월요일이었으니까 우리 토요일에는 저는 근무를 안 합니다만은 우리 일 직원들은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에 대한 치닫거리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2배예요. 2배. 모든 것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아침 여기 6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정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빴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시간을 내서 또 이제 볼만한 것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집에 가서는 또 하루 종일 그렇게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약 한 3만 보 가까이 걸었어요. 워치 보면 이게 나와요. 이 해수가 나옵니다. 그런 글이 해수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2,400보 정도 그런 걸로 나오네요. 출근하면서 이제 그런 거. 그와 같이 바쁜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꼭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흐름에 대해서 제일 분석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변희재님이죠. 변희재님께서 어제 11월 13일 날 방송한 것만 하더라도 3개예요. 3개. 프로가 3개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오후 2시 반에 10폭이라 해가지고 시사폭격이라 그래요. 그걸 약 1시간 정도 했습니다. 본인이 혼자 나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흐름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 신당을 창당하느냐 마느냐, 이준석이가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느냐, 왜 만났을까, 김종인을 왜 만났을까, 이런 것부터 쭉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하고 옆에 이제 부인이 김건희 여사님이고 대통령의 심리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치사 10폭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제 오후 4시부터 5시 한 20분까지 한 80분간에 걸쳐가지고 공희준 평론가하고 공희준 님도 나름대로 정치 평론을 잘 하십니다.
그분하고 이제 어제 원래 김용민 박사하고 세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김용민 박사님이 이제 어제 일이 좀 있어서 못했고 두 분이 나와서 이제 그 대담을 했어요. 정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그거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인가 나는 그 재방송을 봤는데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픽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 60만 명이 넘어요. 스픽스에서 이제 박진영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둘이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베니제님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또 정치 평론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상당히 박식한 분들입니다. 저기 공희준 씨라든지 박진영 교수, 베니제님, 그 베니제님하고 이제 박진영 교수 대담, 그리고 베니제님하고 공희준 평론가하고 대담, 또 혼자 이렇게 한 거, 그것만 해도 3시간입니다. 3시간 넘어요. 그러나 그건 다 어떻게 하든지 간 다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또 간단한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사주 한 바퀴를 제가 잘 봅니다. 사주 한 바퀴. 우리나라에 그 무속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무속인이다 그렇게 하면은 아유 이제 배관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무속인을 너무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분들의 견해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뭐 그런다 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찾아가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 따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견해를 이제 이렇게 존중을 해요. 오죽하면은 무당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신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신을 받는다는 것은 안 해보면 몰라요. 나는 그 젊었을 때 약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는 그 이해를 합니다. 신을 받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잘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 부득이하게 신을 받는다고. 그 무당의 세계가 있어요. 무당의 세계.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한 5,100만 명 조금 넘는데 이 남한에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우리 무당들도 참 많더라고. 사주 보시는 분, 그러니까 그 얼굴이 이제 다 바뀌니까 사주 한 바퀴를 보면은 나올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분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그 태어난 사주만 이야기를 해줘요. 연월 일시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딱 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틀리는 것은 뭐냐니까 기간이 어떤 분은 올해 말 금년 말 내년 초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 내년 7, 8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사주가 그래 좋지 않다 그래요. 대통령 사주, 대통령 부인 사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아주 그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뭐 점잖은 사람이 돼서 그는 욕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주를 보더만은 아주 이제 좀 불쾌하다 이 말이지요. 어디 가다가 저 똥을 밟아버리면은 깨끗한 옷 입고 가는데 뭐 쓰러졌는데 옆에 똥이 있었다 그러면 똥을 이렇게 묻혔다 이러면은 그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가? 안 그래요? 그 안 좋잖아요. 깨끗한 구두 신고 갔는데 구두에 이제 뭐 똥을 밟았다 그러면은 그 뭐 얼마나 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기분이 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사주를 가져왔느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한 바퀴 그 검색해 보면은 거기 열에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사람 얼굴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걸 일괄적으로 뭐
그럼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시간이 한 짧은 거는 5분, 7분, 10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위로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주 한 바퀴 보거나 그 변희재님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 뭐냐고. 공통된 의견은 지금 변희재님이 어제 그 3시간 정도 한 것을 내용을 지금 다 전달을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걸 앞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현수막을 거는 것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요. 그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집이 그 이름이 뭐 알듯 말듯한데 하여튼 뭐 좀 더 아파트 이름이 요즘 영어로 돼가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데 지은 아파트가 아크로피스타. 그거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살았던 집이죠. 원래 그 집이 그 저기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가 이제 그 집을 했던 집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 양재택 검사가 김건희 씨한테 뭐 넘겼던가 뭐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삼성에도 좀 어느 연관이 돼 있고 전세권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간에 그 아크로비스타 살았고, 한동훈 장관은 하여튼 그 뭐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현수막을 쫙 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며칠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죠. 윤석열 또 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은 장시호의 태블릿의 실체를 규명하라. 요 현수막을 이제 며칠 뒤에는 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변희재님은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그 저기 11월 9일 날 그때 조계사 서울 조계사에서 그 선전포고라고 하는 그 저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북콘서트에 가셔가지고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가서 이제 축사를 할 때에 변희재 씨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뭐 곧 내려앉는다. 곧 이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왜냐하니까 그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한동훈 구속, 윤석열 퇴진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장면 정부처럼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 그럴 때에 변희재님이 이제 그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송영길 이 대표를 처음에는 참 그 베트남에서 성추행 뭐 비슷한 것을 한 그 586 세대 뭐 하여튼 그 정치인들 중에 보면 좀 안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뭐 난잡하게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 처마시고 말이지, 술 마시게 되면 또 여자들 끼고 말이지, 그런 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 그 난잡한 그런 그런 행위를 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그 베트남에서 그런 것을 했다는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전한 사람들은 전부 다 벌금형을 받고 그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왔어요. 최근에도 이제 그 가짜 뉴스 전한 사람이 또 벌금을 500만 원인가 뭐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인식이 가짜 뉴스에 이제 접한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트럼프, 지금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 중에서도 트럼프 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미국 정치 언론에서도 아주 그런 못된 언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아주 그 성추행이나 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자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들으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이러면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듯이 그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뭐 그 성추행이나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가 송영길 대표가 쓴 책이 10권이에요. 10권을 전부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 아, 대단하죠. 나는 책 한 권 읽기도 상 힘드는데, 그 시사 논평 하면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책을 다 보았는지, 그 변희재님이 대단하더라고요. 변희재님을 두고 호평하는 사람들은 그 반성할 것이, 자기가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1년에 책을 몇 권을 읽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변희재가 옳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쓴 책을 10권 자기가 봤는가, 어느 책 구경이라도 했는지, 뭐 보진 않았지만 책이 어떤 책이 있다는 걸 그거라도 아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 판단해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훌륭하다. 그래서 이분은 차기 대통령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거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거기에 대한 논평을 했고, 586이 이제 586 정치인이 썩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고, 조선일보에서도 어제 이제 그거 뭐 크게 이제 한 2면에 걸쳐 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주안팎이라든지 변희재님의 결론을 보면은 이 정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낭떠러지 위에 가지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가지가 좀 있으면 따까닥하고 부어진다고. 부어지면은 천길만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 가지고 이렇게 뭐 중상 아니면 사망 또는 그런 거라고, 영원히 이제 이렇게 무슨 깜빵에 갇히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피해 본 사람들이 한둘이가 있거든. 노덕봉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있다고. 정대택 씨 같은 사람도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완전 백과사전이에요. 쫙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한 여자를 잘못 만나서 벼락 출세를 했는데, 그 벼락 출세 끝에 폐가 망신당한다. 막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윤석열 현 정부, 윤석열 님의 이제 어떤 사주가 보면은 대략 그래 나온다고. 만나서는 안 될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이 결국 그 한 여자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을 당해가지고 뭐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요. 70을 넘기기는 어렵다 그래요. 지금 원래가 내보다 4살 적으니까 60서이잖아. 60서인데 한 7년? 앞으로 많이 사면 7년. 그리고 이제 뭐 새 창살이 보인다고 하니까. 그럼 사주안팎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변희재 씨가 늘 주장하잖아. 저기 한동훈은 구속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탄핵을 하려고 하죠. 손준성 검사하고 정호섭 검사 두 사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국회의장 김진표가 지금 해외여행 가니까 좀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 할 때는 한동훈이를 올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법무부 장관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재상이 드러나니까. 오늘 더 탐사에서 장시호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가 아주 유명합니다. 더 탐사에 이제 변희재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장시호의 육성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거든요. 발표되고, 지금 일본에서 이제 모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어요. 변희재님하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현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하니까 그걸 맞추어서 그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검색을 제가 즐겨보는 것은, 어떤 이제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뭐 페이스북에 이제 어떤 분이 그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그림자 정부죠. 요게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쭉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즐겨봅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 세력을 이렇게, 이때까지는 미국
전직 대통령들 부시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이런 애들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부를 축적한 세력이 딥스테이트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트럼프는 거기 안 넘어갔거든. 그 딥스테이트의 그 작당에 놀아가지 않아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박멸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트럼프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거기서 내가 즐겨봅니다. 즐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인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분을 얼마 전에 가서 직접 만나고 또 그분이 쓴 책을 몇 권 얻어왔습니다. 뭐 적은 돈을 주고 세 권을 얻어왔습니다. 하여튼 또 뭐 후원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분이 뭐냐 하니까 말씀하시는 투가 억양이 내하고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성경책을 거꾸로 하면 경성이다 그러잖아요. 경성이 서울이다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분의 박인수 선생님의 스승님은 강상훈 박사 그리고 김재섭 소남자 선생님 또 그 외에 또 여러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은 그 위대하신 5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를 박터지게 한 끝에 아메리카 세계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공부해 가지고 우리나라 원역사를 밝혀내는 것이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의 이제 말씀인데, 또 강상훈 박사님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팔도 사투리가 전 세계 언어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스승님을 모시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박터지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메리카에 살다가 지금 이주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열정이 대단하다고. 그 열정이 내하고 같단 말이야. 같아요. 나는 기독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가 그것을 초국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허경영 신인님을 알은 사람이고. 그런데 열정이 같아서 이분하고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너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와, 대단하대요. 이 내용이 결국 가서 그 박윤수 선생님과의 주장하는 거하고 굉장히 일치가 돼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내처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 이제 그 사진 그림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가서는 우리가 뭐 기상천외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170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의 어떤 그 지각 변동이 크게 와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 그 이야기는 내가 전에부터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박인수 선생님하고 아주 가까워요. 진화를 거꾸로 하면 나치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여튼간에 170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 지각 변동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이 기상천외합니다. 우리나라 원래 이제 땅이 이제 지금 현재 중공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제 우리나라 원래 우리 민족이 살았던 곳이고, 그거는 이제 전에부터 알고 있죠. 그런데 태조 이성계부터 놀라지 말라고 가나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카나다라 그러지, 북미 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 그 이해가 되느냐고. 태조 이성계가 카나다에서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해가 되느냐고. 아이고 미친놈이라고 안 그러겠느냐고. 그런데
뭔가 그것을 미친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갑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는 이제 신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처음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갔죠. 나가다가 결국 만나게 되고. 하여튼 2024년 이제 불과 이제 60일 정도 남았는데, 뭐 60일도 안 남았죠.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2024년도에는 완전히 어떤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박일구 선생님께서 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의 구속 수감이 아주 가깝다는 거. 이제 장수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거꾸라지면은 장수도 거꾸라진다고. 윤석열 장군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거꾸라지잖아. 그럼 장수도 거꾸라진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래 보면은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차기 대통령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질, 국민들에게 마음은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이 그 공약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노. 누구나 다 그래 한다고.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게 안 되었는데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 원자탄이 떨어져 봐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일본 국민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야 굉장히 큰 거구나 이렇게 알았듯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허경영 그 원자탄이 허경영의 위대한 원자탄이 터지는 것이 이제 가깝다는 말이야. 그게 불로유탄이 될 수도 있고 불로유 허경영 총재님의 그 이름이 적으면은 이름을 적거나 사진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썩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옳게만 보도만 되면은 옳게만 보도가 되면은 바뀌는 것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충분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불을 지를 수가 있다고. 마음속에 허경영이라고 하는 불을 지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당 후보로 이제 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다 보게 되니까 거기서 트럼프처럼 꼴찌하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듯이 그 16명 그 후보 가운데 꼴찌하다가 당선되듯이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허리케인, 허경영, 돌풍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대통령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항소를 검사가 했어요. 검사가 이거 집행유예가 가하니까 실형을 때려라 이제 이런 식이겠지. 그런데 항소를 해놨은 것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아래 JTBC를 상대로 해서 베니제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제 6년 전에 소송해 놓은 것이 졌어요. 그런데 그 JTBC하고 그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안 해요. 왜 보도를 안 하느냐 하니까 변희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요 판사들을 세 사람이라고 판사 셋을 직무유기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이 판사 같아야 말을 하지. 그 판사도 완전 썩은 놈들이 있단 말이야. 검사도 썩은 놈들이 있잖아. 실제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렇잖아. 썩은 검사들 로스 검사들 앞에 돈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주 인상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 뇌물 받아 먹고 검사가 이렇게 트럼프한테 기소를 붙인 그런 악질 검사도 있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악질 검사, 악질 판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판사들을 주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니까 JTBC에서도 보도를 안 해. 연합뉴스에서도 보도를 안 했다고. 썩은 판사, 썩은 검사들, 언론인들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내가지고 맑은 양심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옛날 그 보안사라든지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개맞듯이 맞으면 그 충격이 아프잖아. 안 그래? 두드려 맞는데 안 아플 사람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더 아파요. 그렇게 함으로써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참 인간이 되게끔 해주는데, 이것이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사람들이 정해지죠. 아마 그 중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언론계에서도 있고. 자, 뭐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화요일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허경영.